미군이 곧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 합니다. 이건 이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침공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하늘을 주목하세요. 미국이 스타워즈에서나 볼 법한 무언가를 꺼내들었고 이것이 적들의 장거리 공격 구상을 망칠 예정입니다. 적들은 미국이 영토 수백 마일 위에 무엇을 설치하려는지 두려워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하지만 이 광기에는 여러 겹이 있습니다. 무기 자체고 충분히 미친 짓이지만 그 비용은 또 다른 차원의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발사할 수 있는 현세대 및 차세대 탄도미사일에 대한 궁극적인 방어책으로 설계 중인 골든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기가 탄도미사일이 비행 정점에 도달했을 때, 즉 부스트 단계에서 이를 격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상에 있는 요격기들이 미사일이 지구로 다시 떨어질 때 요격을 시도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골든돔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진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단서는 의회 예산국, 즉 CBO 덕분에 얻을 수 있었는데, CBO는 골든돔의 개념상 버전에 대한 비용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비용을 기억해두세요. 곧 다시 언급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CBO는 골든돔의 핵심이 7,800개의 대규모 미사일 요격체 군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요격기들은 모두 우주에서 지구를 돌며 시야에 들어오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격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7,800개의 미사일 요격체는 CBO가 산출한 전체 비용의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직 그 요격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주나 달에 배치할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요격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록히드 마틴입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서 미국 우주군 우주시스템 사령부가 록히드 마틴을 선정해 우주기반 요격체 프로그램, 즉 SBI, 일명 골든돔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보도자료는 그 외에는 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사용되는 PAC-3 미사일과 같은 실전에서 검증된 요격 미사일에 대한 자사의 경험을 자랑하며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다중 도메인 계층 방어망에 조기에 추가적인 방어층을 더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돔 프로젝트 선정 이후 록히드 마틴의 계획은 여전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주 기반 요격 미사일이 배치되어 즉시 운용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그 방식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든돔의 모습을 점차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준비된 방공망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아이디어를 비웃던 스타워즈라는 별명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든돔을 구성하는 것은 궤도에 있는 7,800개의 방공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CBO는 이들이 제시된 어마어마한 예산 추정치의 60%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골든돔의 다른 측면도 미국 관리들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4월 29일 워싱턴 타임즈는 우주군의 마이클 A. 갤린 장군이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골든돔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프로그램이 어떤 위협을 겨냥하는지를 밝혔습니다. 갤린 장군은 골든돔이 차세대 공중위협, 즉 우리 본토를 겨냥한 무인 항공 시스템,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및 기동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공중 및 해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까지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광범위하며 우주에 7,800개의 미사일 요격기를 배치해도 모든 무기를 막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항 미사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잘 알려진 대로 우주로 올라가지 않고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골든돔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요격기들과 마찬가지로 세부 사항은 모호합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골든돔은 미국 50개 주 전체를 보호할 것이며 첨단 무기와 인공지능을 현재의 방어 시스템에 통합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에 배치된 요격기들은 미국의 지상 기반 방공 시스템, 전자전, 그리고 사이버 전략을 포함한 거대한 방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넥스트 또는 MDS 넥스트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MDS 넥스트를 위한 첨단 역량을 신속하게 배치하여 전투원의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적들의 계산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미사일 방어국장인 공군 중장 히스 A.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골든돔은 미국 적들에게 공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펜타곤과 로키드 마틴 계약 외에도 진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우주군은 12개 다른 회사에 총 20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가치는 최대 32억 달러에 달한다고 에어 앤드 스페이스 포스가 보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궤도상 미사일 요격기가 이들 계약의 주요 화제이지만 노스럽 그러먼, 스타링크를 뒷받침하는 기존 위성 군집을 통해 프로젝트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 그리고 레이시온 등에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단순합니다. 골든돔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며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BO 보고서의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기 전에 골든돔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CBO가 필요하다고 믿는 7,800개의 우주 요격기와 관련해 월존, 즉 TWC2의 보도에서 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TWZ는 CBO가 골든돔에 대해 한 모든 언급이 그 시스템이 6가지 주요 요소를 갖출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골든돔에서 가장 첨단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7,800개의 우주 기반 요격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집입니다. 만약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이 요격기들은 탄도미사일이 아직 추진 단계이거나 우주로 향하는 구간에 있을 때 이를 격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요소들은 상부 하부 광역 지상기지, 지역구역, 미국 기존 4개 지상기지의 추가 자위 방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목표물을 추적하는 우주위성 군집이 언급되는데 이 부분에 스페이스X가 관여할 것 같습니다. 우주 기반 요격기와 위성 군집 사이의 여러 계층은 모두 미국의 기존 지상 및 해상 미사일 요격 능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와 차세대 요격기 등이 포함된다고 TWZ는 보도했습니다. 적어도 미국 의회 예산국 CBO 주회의 관점에서는 이는 골든돔의 전체 확인해주는 듯합니다. 우주와 지상에 배치된 요격기들이 위성, 센서, 레이더의 데이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센서와 레이더는 미국이 이미 보유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든돔의 모습이 점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친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스타워즈에서 온 듯한 이 시스템이 인상적이어도 항상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숫자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의회 예산국 CBO이 이 모든 것의 비용을 얼마나 추정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CBO에 따르면 우리가 앞서 설명한 모든 요소와 7,800개의 우주 요격기를 갖춘 골든돔 버전을 실현하려면 국방부는 개발, 배치, 유지에 무려 1조 2천억 달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골든돔도 약 20년 정도만 운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CBO이 추정한 1조 2천억 달러 중 약 1조 달러는 골든돔 획득과 관련된 비용에 필요할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마도 이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미국 상공 수백마일 위를 도는 동안 유지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인력, 급여, 유지보수, 수리, 정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CBO의 예측대로라면 미국은 골든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 수치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는 매우 큰 금액이지만 미국이 과거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지불했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F-35 프로젝트는 인플레이션 반영 시 미국에 2조 달러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지출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수치가 모두 CBO의 추정치라는 점입니다. 또한 CBO도 골든돔의 실제 비용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2027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 요청서의 문서에는 GDA에 대한 5년간의 자금 계획 전망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시스템이 얼마나 배치될지 그리고 목표 아키텍처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국방부가 구상 중인 GDA 시스템의 장기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CBO는 지적합니다. 참고로 GDA는 미국을 위한 골든돔의 약자입니다. 겉보기만큼 국방부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골든돔 유지비가 CBO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CBO 수치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돔 비용이 훨씬 적을 것이라 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골든돔 구상을 발표했을 때
그는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초기 투자가 단지 25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두고 단지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이는 CBO가 제시한 1조 2천억 달러 추정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골든돔의 총 비용이 17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큰 금액이지만 CBO가 추정한 금액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펜타곤의 골든돔에 대한 예상 비용은 3월에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CBO가 추정한 전체 비용과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비용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CBO는 그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즉 DOD가 밝힌 비용은 CBO의 분석보다 더 짧은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활동 범위나 예산 항목도 다를 수 있다고 CBO는 지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펜타곤, 즉 DOD와 트럼프 행정부가 골든돔에 대해 훨씬 더 제한된 범위를 상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CBO의 분석이 맞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전체 비용 예측이 매우 부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골든돔의 구체적 세부 정보가 공개되어야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언급할 만한 CBO 추정치의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주에 7,800개의 미사일 요격기가 있다는 수치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전체 네트워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CBO는 예상된 골든돔의 우주 기반 부분이 동시에 10개의 표적만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숫자는 적어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방공 시스템이 격추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에 불과합니다. 골든돔이 그 미사일을 격추하려면 고도 186마일에서 310마일 사이의 저지구 궤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저지구 궤도 위성은 지구 특정 지점 위에 고정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위성들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궤도 경사각에 따라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같은 폭으로 펼쳐진 띠 안에서 궤도를 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충분한 위성 군집을 보유하고 미사일 요격기를 발사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 예상국 CBO, 미국이 10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각 요격위성이 2발을 발사할 경우 적절한 위치에 20개의 우주 기반 요격위성이 필요하다고 예시합니다. 한 번에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수를 늘리려면 미국은 더 많은 위성을 우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가 의회 예산국 CBO 추정치인 1조 2천억 달러를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20년 동안 우주에 7,800개의 미사일 요격기를 지원하려면 대략 3만 개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돔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잠재적 적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 CBO의 이 시스템에 대한 추정은 북한과 이란처럼 탄도미사일이 어디서 미국 의회 예산국 CBO 결론은 간단합니다. 골든돔은 미국의 어떤 것보다 뛰어나지만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완전히 막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골든돔에 대해 구상 중인 구체적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CBO의 추정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부 사항에 대해 백악관은 일부 계약만 공개했을 뿐 추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미국이 달 인프라 강화와 기지 건설 논의까지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야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들은 골든돔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대부분의 미국 적국들이 골든돔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이 아이디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를 우주 핵전쟁 시나리오로 미국의 1극 지배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의 오만함과 독선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핵 야망을 가진 정신 나간 독재자가 이끄는 나라에서 나온 거창한 말이죠. 러시아와 중국도 골든돔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비판했으며 골든돔의 존재 자체가 다른 나라들이 돔을 무력화하기 위한 물리적, 비물리적 수단을 개발하도록 더 큰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골든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진짜 통찰은 이것이 미래 우주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을 위한 골든돔 프로그램이 요격 시스템의 개발과 궤도 배치를 포함해
우주 전투작전 수행 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주 공간이 무기를 배치하는 환경이자 무력 대결의 전장이 되고 있다고 공동 성명은 밝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골든돔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는 미국이 전쟁 수행의 다음 영역에서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현실은 이들 역시 미국과 함께 우주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TWC와 주지타운 안보연구 리뷰 모두 지난 몇 년 동안 세 나라 모두가 대위성 무기를 시험해 왔으며 미국의 적들은 이미 자신들의 요격 미사일을 우주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GPS와 조기 미사일 경보 인프라를 포함한 미국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구동기 궤도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행동을 세계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공동 성명에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뜻하는 건 우주전쟁 경쟁에서 앞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 현대전쟁연구소는 이 모든 것을 전통적인 전쟁용으로 요약합니다. 전쟁이 존재해온 내내 갈등하는 이들은 항상 높은 지대를 차지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 지대를 장악하면 전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들은 언덕 꼭대기에 지어졌습니다. 높은 곳은 감시가 용이하고 적이 힘을 소모하며 접근해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골든돔 프로젝트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높은 지배는 사실상 세상 밖에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전쟁의 미래는 적이 대응하거나 반응할 기회를 갖기 전에 어느 국가가 우주의 자산을 먼저 배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의 본질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순전히 전략의 영역이었던 것이 이제는 점점 기술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동안 그래왔습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기술의 엄청난 발전 덕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전장에서 벌어질 전쟁입니다. 골든돔은 전쟁의 새로운 영역에서 미국이 초기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국이 미 의회 예산국 CBO의 말처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이 사업에 얼마나 자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골든돔은 쓸모없는 사업일지 전쟁의 돌파구일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 답을 생각해보면 골든돔은 미국이 적들을 상대로 사용하려는 유일한 비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비밀 프로젝트는 이미 이란에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 전쟁의 개념을 재정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최신 현대 전쟁 동향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